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국스탁TV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 2026년 7월 25일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 열립니다. 오시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좀 들으시고요. 좀 이래저래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지금 10일 연속으로 사이드가 발동이 좀 되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도 제가 한 차례 한 번 더 흔들어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아직까지 비중을 더 실으시면 안 돼요. 지금 회원님들도 뭐 이제 MTN 오셔가지고 방송 들으시고 가입 뭐 하셨는데 하자마자 증시가 또 사이드가 발동이 지금 저번 주 한 주 내내 발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뭐 상승 사이드카, 뭐 목요일 상승 사이드카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날은 밑으로 내려 꽂아버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한 수요일 정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손실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당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돈 잃고 이렇게 돼서 전문가 욕해봐야, 전문가 욕하고 시장 이렇게 해봐야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개비들 물갈이 할 때는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고 대응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점을 잘 보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개미들 털어내는데 한 2달 걸릴 거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딱 2달이고, 역시 예상했던 범위로 좀 들어오긴 한데, 제가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신용이 좀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신용의 잔고가 지금 32조 7천억대로 떨어졌어요. 32조 7천억대로. 그래서 요 부분만큼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최소한 32조 초반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작업을 때리겠지만, 이제 쏟아지는 물량들은 다 반대 매매에 따른 물량을 기관들이나 지금 여전히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비중 실으시면 안 돼요. 예? 대신 이제 뭔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되, 뭐, 작게 실어서 들어가셔야 되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당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유의사항을 좀 제발 좀 듣고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좋은 뉴스들이 또 많이 들리거든요. 많이 들리니까 계속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일 다음 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삼전닉스 7형제 달인 때문에 극강의 시장이다. 9일 연속으로 사이드가 발동이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흔들어 줄 수도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금요일 장을 봤거든요. 아니다 할까, 유가 올라가고 뭐 금요일장에 하락 사이드가 발동이 되니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간 거라고는 뭐 계절 특수성 관련 종목의 여름 수혜 종목들, 위닉스 같은 것도 추세가 다 죽은 상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들 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미 투자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아무튼 증시 분위기는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단부에서 단기 대량 거래를 수반했던 애들은 합리적 의심을 해보라고 적어놨다, 그지? 그런 걸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어제 이란 정세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떨어졌고, 반도체 소부장애들도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트럼프가 또 타코죠, 그죠? 진지하게 대화를 고민한 겁니다. 진지하게 대화. 며칠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폭격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파키스탄 협상 중재, 파키스탄 협상 중재보다는 중국이 중간에 이제 지원을 받았던 파키스탄이 중국 지원을 받아서 이제 중재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지금 다시 또 88달러, 96달러로 떨어진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 역시나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태클만한 악재가 나와도 지금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변동폭이 한 2~3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뭐 한 2% 2% 정도, 1.5 떨어진다면은 뭐 5% 정도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시장은 이제 모멘텀 자체가 많이 결렬돼 있어요. 그 부분은 역시나 다 인정하고싶이, 물론 모든 원인이 ETF 영향은 아닌데 그거를 가속화시키죠, 그죠? 증시 하락세를. 뭐 증시가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률이 지금 역대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살면서 사이드카 발동이 나오는 거는 몇 번 겪었는데요. 10일 연속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3일 연속으로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아요. 3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잠깐. 그때 정도 나온 것 같고, 서프라임이 나온 것 같고, 한 5일 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물며 지금 10일 연속으로 사이드카 발동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 즉 이번 주죠. 거래소 시장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전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눈에 들어오고요.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 상승세도 한번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기대감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 한국 시간으로 7월 30일 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7월 30일 아마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시 예정되어 있던 7월 29일 날에 SK 하이닉스, 7월 30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9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죠, 그죠? 이미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점 집계 식재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하 결정인데, 금리는 동결이고요. 이제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에 따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는 역시 동결로 전명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시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죠? 그 모멘텀이 상당히 결렬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겠죠, 그죠? 10일 연속 사이드카 발동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심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ETF 단일 레버리지 인버스다, 그죠? 모든 이게 잘못된 정책인 건 알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일 레버리지 관련해서 예탁금을 강화해도 효과는 그렇게 미비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한번 얘기를 저번 주에 한번 16일 날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거래대변이면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더 떨어지겠죠. 신용을 털어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4일부터 시작해서 8월 3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썸밋 관련해서 지금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도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제가 다음 주 주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 지금, 이제 엔디비아, 그 다음에 총수들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새롭게 뭔가 임팩트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레버리지 조기 시행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젠슨왕, 엔디비아, SK 5천억 달러 비즈니스 파트너십 발표 예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죠? 구찌가 단단히 큰 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샌프란시스코 썸밋 행사에 좀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AI 시대에 국내의 어떤 기업들과 함께, 외의 기업들과 함께 많은 MOU와 그 밖에 지금 이제 투자 약속, 그 밖에 우리가 또 돌이 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SK 관련해서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SK텔레콤 잠깐 얘기 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네이버, SK텔레콤, 삼성 SDS 등 여전히 수급이 좀 좋게 나온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네이버의 14조 원 베팅, 글로벌 AI 팩토리 도약인데, 이런 뉴스 나온데도 불구하고도 네이버가 안 가게 되면 솔직히 조금 이제 속상할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일단 네이버는 저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공략하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AI 관련해서 좀 들어오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엔스로픽 AI, 아시아의 최적 파트너다. 협력 확대 기대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드렸던 게, 저번 주 수요일도 얘기드렸던 게, SK텔레콤이 엔스로픽 AI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스로픽 AI가 기업 가치가 지금 1조 달러가 넘어간다. 장외 거래에서. 그렇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바닥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금요일날 생각보다 다 떨어지는 바람에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역시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마이너스 3%, 2% 떨어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13, 15, 10만 걸 20% 뺐다가 다음날 상가 갔다가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주가 등락폭이
지금 시장의 모습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필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삼성이스 미국 빅테크와 4,700조 반도체 계약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좀 더 부수적으로 내용을 들다 보면 역시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썸밋 행사에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등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AI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 전기, 전력, 반도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종합적인 어떤 MOU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에너지 저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안건이 이제 좀 더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본격적 행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7월 뭐 8월 3일까지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다음 주 내내 이런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아마 단기 테마가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나 AI 쪽은 소프트웨어 AI도 좀 있고 반도체, 전력 설비, 로봇, 자율주행 등 아무튼 지금 볼만한 섹터들이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간 김에 또 이제 또 대미 투자 1호 관련해서 또 이제 에너지 사업 관련했던 부분이나 뭐 마스가, 나노가 등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발표나 그 밖에 지금 이제 계약이나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바닥권에서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청와대 한미반도체 9,500달러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삼성 브로드컴 2,000억 달러, SK 엔디비아 7,000억 달러, MOU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MOU는 당장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 해지할 수 있는 게 MOU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 이슈 뉴스들이 앞으로 AI 데이터나 AI 짓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간 김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뉴스 나오죠. 9,500달러.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정의선 피지컬 AI 시대였는데 현대차, 자율주행, 로봇, AI 공장 등 아마 현대 로보틱스, 아틀란티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번 주에 또 삼성도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 했는데 시장에 빠지니까 답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빠져버리면 늘림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빠지는 게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고. 자, 삼성전자 브로드컴, 아까 얘기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 뉴스가 좀 더 나오면 또 부수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시장 한번 좀 더 체크를 하자면, 이게 시장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역대급 변동성이에요. 10일 연속으로 사이트가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중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거래소에 뭐 삼성뉴스 그냥 잡아지니까요. 답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다음 주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기 똑같이 얘기했지만 6,500.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뭐 거래소는 6,500. 뭐 코스닥은 750. 뭐 더 떨어지면 이제 매수 올리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이제 7,200. 한 700, 한 90, 80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위에서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직 이제 신용이 이제 안정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30조 7천억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만족도가 조금 이제 정도 됐겠다가 아니고,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최소한이거든요. 진짜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여기서 한 1조 5천억이나 한 2조 정도 빠지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이 정도라는 점.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에서 기관들이 뭘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시장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 시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먼저 주가가 이렇게 들어와도 신용은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고 다시 조정받을 때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신용은 그대로다가 다시 조정받고 치고 올라가면 그때쯤이야 신용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부분은 우리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후행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용이 빠지는 부분. 금요일도 이제 주가가 사이드카 발동이 됐으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매수세 우인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신용으로 때리는 물량보다는 반대 매매가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신용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정도 바닥권 찍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8월달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들은 뭐, 하루 듣고 막 뛰쳐나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조루증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다음 주 시장은 이제 역시나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요. 다음 주 시장도, 이제 하여튼 오늘부터 나온 뉴스 좀 정리를 좀 잘 해보고요. 삼성엑스 포함한 칠양제 별 필요 없고, 단일 ETF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저번 주 금요일에도 보시면, 이게 거래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대금. 이게 SK하고 단일 레버리지 다거든요. 이게 전체 거래대금에서 거의 지금 80몇 프로 차지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SK 이터니스 하나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ETF랑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여기서 없어요. 오시아홀딩스, 에너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딱 보면 태양광 에너지 3일병 정도 수급 들어온 거 말고는 전부 다 ETF입니다.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역시나 SK하이닉스 180만원, 250만원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조금 더 이제 잡아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열어 떨어지면 계속해서 아래꼬리 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80만원, 250만원, 25만원 이하는 조금 이제 저가 매수, 완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또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는데 시장을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세 번째. 신용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단계,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 말인데 섣불리 본인은 먼저 앞서 나가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신용에서 개미를 털어내는 물량은 진짜로 끝까지 털어내거든요. 끝까지 털어내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한 8개월 정도 편하게 가요. 8개월, 9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솔직히 깨놓고 해서 개미 물갈이 한 게 2024년이란 말이에요. 2024년 6월달, 7월달에 개미를 물갈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후로 지금까지 물갈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잘 가다가 이제 물갈이 하거든요. 물갈이 할 때 끝까지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아까 얘기했지만 각종 반도체 전력 설비, 특히 전력 설비 쪽은 우리가 LS 일렉트로닉 또 드리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20몇만 원까지 좋다고 먹고 좀 더 지켜보라 그랬는데도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빠져버렸어요.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한 20만, 한 7, 8천 원 정도 빠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는데, 이만큼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력 설비랑 반도체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고, 앞전에 얘기했지만 6, 5번째, 5번째. 지금은 6페이스 테마가 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쉬었던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날에 낙폭과대 종목으로 나왔던 로봇주, 뭐 이런 애들, 역시나 단기 종목들. 여기서 말하는 단기 종목들은 뭐 PS 일렉트로닉 같은 눌림목 잘 받았던 애나,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혹시나 또 금요일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태양광, 전쟁 이슈 뉴스로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요일에 뭐 여름 수혜 종목들, 탈모, 뭐 신규 상장, 애국 테마가 좀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양광,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마 월요일 진시는 좀 금요일로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낙폭과대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다지만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떨어진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거 우리나라 증시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빠진 거지, 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빠졌던 증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선 반영돼서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도 소폭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시장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MOU 사업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분위기도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 정도까지 좀 힘내시고, 뭐 섣불리 또 먼저 지레짐작하고 막 사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증시가 10일 연속 사이드카니까 아시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 날에 첫 번째 추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저희가 종목들이 제가 SK텔레콤도 괜찮고, 지금 이제 삼성 SDS도 괜찮거든요.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제가 19만원대 저희 수요일쯤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급등주 아닙니다. 보도록 하고, 자, 개인적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현대 일렉트로닉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종목이 하나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각 섹터들 테마 대장애들 한번 지켜보시고, 역시나 뭔가 필요하면 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인데, 솔직히 뭐 우리가 LS 일렉트로닉 샀까 현대 일렉트로닉 샀까 하다가 현대 일렉트로닉 샀거든요. 그 LS 일렉트로닉 줬거든요. LS를 수익 좀 좋고, 이것도 한번 들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싫으시다면 역시나 개별적인 종목으로 대원전선, 뭐 역시나 뭐 KBI 메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선도전기, 뭐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KBI 메탈이 좀 그나마 추세가 좀 잡혀가긴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한번 체크해봐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금요일 날에는 개인적 입장에서 현대 일렉트로닉을 추천을 드릴까 싶은데, 손절 갖고 설정하시고 81만 5천원에서 82만 5천원, 손절가는 74만원 설정해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90만원, 2차 목표가는 100만원 정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위닉스 정도를 드리는데, 좀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드리지만,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드리는데, 눌림목 자리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세 연속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수 변동성이 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눌림목 자체도 이제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등락폭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모습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된다. 진정.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내리 한 3, 2, 3, 4, 5일 동안 내리 꽂아버리거든요. 8,6,100원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무슨 3,000원, 한 3,000원, 7, 800원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까지 빠지는 하락률에 따른 손실률도, 사장님, 장난 아니죠, 그죠? 이런 손실률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40%, 40% 빼버리거든요. 빼고 나서 그냥 상가 가버립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버티는 사람 누가 있겠어? 물론, 이런 데서 잡은 사람도 있겠죠. 거래량이 너무 없죠. 어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35만 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부터가 600만 주 붙어버리고, 거래량 일관성도 없고, 그죠? 그래, 그만큼 이제 주가가 갔으니까 가는 거지, 그만큼 이제 종목들의 안전성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제습기 관련 종목이고요. 여름 수혜 종목이라서, 혹시나 내일 증시가 좀 떨어지거나 시장이 안 좋게 되면 한 4,600원 전후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당부드려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발 부탁인데 좀 시장을 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원님들이나 무료 방송 들어보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씨 레버리지 됩니다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형님. 모든 사람 조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대여 영역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자리지, 이게 뭐 들어가서 20%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빼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이제 상승 사이드가 발동되니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하락 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섹터들이 다 마이너스 15%, 10%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은 아니다, 그죠? 전 세계 다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그게 레버리지 효과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뭐가 신용이 계속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 변동성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작아지게 되면 이 상황에서 또 변동성이 작아지기 전에 어떤 정부 정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보다는 이제 시장 영향으로 마무리된 거로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 받았던 기업들이나 대형주가 대형주대로 가고 이제 중형주대로 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누구나 주식할 때 지금 올해 주식시장은 역대급의 시장이라서 이거는 뭐 글로벌 시장의 하락도 아니거든요. 뭐 전쟁 나는 거는 보다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죠? 일본에 뭐 지진 난 그 뭐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것보다 쓰나미 나왔던 것보다 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봤을 때 유럽 쪽의 재정 악재나, 그 다음에 또 뭐 북한 핵실험했거나 김정일 죽었거나 그죠? 김정일 죽었거나 사망했거나 그런 어떤 이슈 뉴스보다, 그 어떤 이슈 뉴스보다 올해 증시가 역대급이에요. 코로나 나왔을 때보다 더. 그러니까 뭐 IMF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주가가 변동이 더 심하다고 얘기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만큼 이제 모든 증시 모습은 똑같은 건데, 역시나 이제 변동성이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좀 시장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금액 가지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중 실어놓고 주식을 보면, 당연히 이게 제대로 된 주식 투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중을 조심스럽게 매매에 임하시고, 시장이 지금 이제 조만간 풀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비중을 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정리 잘 하시고요. 지금 증시 뉴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썸밋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거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얘기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좋은 얘기만 해도 끝도 없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또 무료 카톡방 오셔가지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주식 다 잘 먹고 잘 사정하는 거지. 저도 이제 종목을 분석해서 드리는 거지. 그죠? 최우님 떨어지라고 종목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고 사시고, 지금은 누가 뭘 하더라도, 뭐, 이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이제 일봉의 모습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조금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고 주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힘내시고, 다 됐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 정도는 되면 이제 대충 제가 볼 때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이제 이후로 나오는 뉴스들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